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이고요. 후보 리스트 종목은 총 6개였었는데 그 중에서 3개로 압축했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두산밥켓입니다. 1월 둘째 주 일별 수급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 연일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샀다 팔았다고 있지만 그냥 외국인 수급이 돋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회사 내용부터 살펴보면 2014년 4월에 설립되었고 2016년 11월에 상장되었습니다. 최대 주주는 두산인프라코어. 1월 8일 금요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은 21.16%입니다. 건설기계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시듯이 매출, 지역별 매출 현황. 북미 지역이 매출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3분기니까 지난 3분기 기준 북미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19년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주춤하지만 3분기 만에 분기별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개선됐고 순이익도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4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주택시장 환경이 좋고 신규 제품의 판매도 기대되고 기존 제품의 딜러 재고가 평균 대비 감소한 상황인 점도 긍정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21년 올해는 작년 대비 기저효과가 부각될 수 있고 구조적 성장을 보이는 미국 주택시장에서의 수혜가 기대되고 인프라 투자 확대 등도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12월 중순에 이와 같은 기사도 있었죠. 재계에서는 박영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기가 올해 3월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공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란 관측도 있고요. 두산밥켓의 회장이 될 전망 등도 있는데 이 부분에도 관심 있게 볼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급적인 흐름과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랑색이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 작년 한 해 파랑색이 꾸준히 내려왔어요. 그 말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12월 중순 이후에 파랑색이 이렇게 올라오죠. 특히 올해 들어서 매수를 하기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매도하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11월에 돌린 것도 아니고 12월 초도 아니고 이제 막 매수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강색은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인데 7월 중순 이후에 빨강색은 이처럼
이미 올라오고 있었고 수개월 매수하다가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매도를 보이다가 매수로 돌아설지 안 돌아설지는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돌리기 시작했다 라는 거예요. 영상 초반에도 보여드렸지만 수급이 이와 같다는 거죠. 주가는 3만원 아래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처럼 주 중반 이후에 갭상승이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지난 11월 고점 부근에서의 물량을 소화하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올해 정말 및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요. 국민연금은 지난 11월 10일 기준 10.15%를 보유 중에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셋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31,0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최근 메이저의 수급이 매수로 돌아선 롯데쇼핑입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이렇죠? 빨강색도 우상향 전환, 파랑색도 우상향 전환. 메이저의 수급이 매수로 돌아섰다. 회사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요. 지난 10월 12일 월요일 종가가 87,300원에 끝났을 때 이와 같은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PBR이 0.25배 밖에 안됩니다. 기관이 100억을 매수했습니다. 롯데가 뉴 롯데쇼핑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0월 12일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수급 관심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됐는데요. 최근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유통 주식의 흐름이 좋죠. 롯데쇼핑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롯데쇼핑의 체질 개선 변화의 바람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해 초 시작된 구조조정의 효과가 3분기 실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고요. 사업부문 구조조정도 가속화됐는데 잠실 롯데월드몰과 롯데몰 등을 운영하는 롯데자산개발이 롯데쇼핑으로 흡수됐고 롭스는 롯데마트 산하로 들어갔죠. 이와 같은 사업 구조조정으로 복합 쇼핑몰 사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죠. 실적을 보시면 3분기 누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부진합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은 2019년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2019년 대비해서 순이익도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였죠. 2020년 3분기 실적이. 한편 작년 4분기 실적의 경우 이제 어닝 시즌 곧 시작될 텐데 19년 4분기 대비해서 개선폭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4분기마다 영업권 손상차손 등 큰 금액의 상각비를 반영해 왔는데 이번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고 또 롯데마트의 비용 효율화로 업황과 무관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하이마트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데가 좀 온라인 쪽에서 좀 약했죠. 경쟁상 대비 온라인에서 역량 강화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채용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은 면세점, 빅데이터, 직무, 수시 전형 모집을 시작으로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 9월에는 롯데정보통신, 롯데홈쇼핑, 롯데 GRS, 롯데 칠성음료 등 4개 계열사에서 디지털 전환 관련 신입사원을 따로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커톤 대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디지털 우수 인재 확보도 추진하고 있죠. 중장기적으로는 명품 및 해외 패션 중심의 소비 심리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백화점 부문의 성장률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급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 아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별 수급을 보셔도 1월 들어서 외국인 기관이 좀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장기 이평선인 갈색 200일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선 것, 또 거래량도 점점 점증하면서 11만원을 단번에 돌파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국민연금은 지난 8월 14일 기준 5.09%를 보유 중에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셋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12만원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10만 7천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바로 지난 금요일 행운의 숫자 777 7.77% 상승한 네이버입니다. 777. 회사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999년) 설립되었고 2002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가 언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죠? 벌써 10년 넘었죠. 네, 2008년 코스피로 이전 상장되었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네이버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몇 개요? 127개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영업 수익의 비중을 보시면 이와 같은데요. 여기죠? 3분기고 검색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서치 플랫폼의 비중이 53.6%로 가장 높고 쇼핑 쪽의 커머스가 약 20%, 페이 서비스 디지털 금융이 핀테크 쪽 12.6%, 웹툰, 뮤직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8.5%, 클라우드가 5%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2019년 대비해서 이미 개선된 상황인데 순이익의 개선폭이 굉장히 크죠. 제가 미리 그어놨지만 이자 수익이라던가 금융 수익 등이 높아졌죠. 4분기의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거리두기 영향으로 내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커머스 쪽, 콘텐츠, 핀테크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분기에 중요한 일정이 있죠. 네이버 뭐죠? 곧 일본에서 뭐죠? 라인과 야후 재팬이 통합될 텐데 3월로 예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통합법인의 지분을 몇 퍼센트요? 32.65%를 확보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요.
온라인 광고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 광고 사업자가 된다는 건데요. 핀테크 사업은 물론 여행, 음식 배달, 웹툰, 뮤직, 게임 등 콘텐츠까지 아우르게 됩니다. 경쟁할 업체들도 뭐 짱짱해요. 뭐 라쿠텐, 구글 재팬, 아마존 재팬 등인데, 코로나19 이후 일본 내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보면 실적 개선 기대를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한편 웹툰의 경우에는 성장성이 큰데 연간 거래액이요 8천억 원, 이고 6,700만 명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이미 크게 도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월간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서 지난 3분기 거래액은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86%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뭐 읽으면 로블록스인데요. 한국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미국 온라인 게임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12월에 로블록스의 직상장을 승인했죠. 지금 이 로블록스를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보시는 게 뭐죠, 여러분? 네이버 손자 회사인 네이버 Z라고 있는데, 네이버 Z의 가상현실 아바타 서비스인 제페토입니다. 이 제페토에서 가상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지금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8년 8월 출시한 제페토는 현재까지 1억 9천 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월 평균 매출은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서 네이버의 가치에 네이버 Z의 제페토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라면 굳이 뭐 안 보여드려도 되겠지만, 또 네이버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여러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를 생각해 보면 1분기보다는 성수기인 2분기에 좀 더 나은 실적이 기대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급 및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일별 수급을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단연 돋보입니다. 이미 외국인은 12월 연말부터 꾸준한 매수를 보여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관이 매도하다가 다시 매수로 이제부터 돌리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금요일은 매수를 했고요. 근데 일단 오랜만에 보시면 굉장히 오랜만에 대량 거래가 터진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오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기관의 매수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난 금요일의 상승으로 인해서 미세하게나마 마우스 클릭해야 알 수 있지만 하늘색 60일선도 상승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점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11.56%를 보유 중에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외국인 보유율이야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죠. 네, 56.28%입니다. 1월 셋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33만 5천원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9만 3천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 됩니다. 참고로 수급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요. 감사합니다.